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근파생꾼 연구소 6월 12일 제 생일이기도 하고 북미회담이기도 하고요. 오늘 11시 46분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회담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재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드디어 이제 남북에 평화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볼 때 좀 헷갈린다는 내용으로 제가 아침에 좀 올렸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제 재료가 나오면은, 이제 주가는 조정을 시작하는데, 그게 기대감으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후에 이제 북미회담도 끝났고요. 이제 오늘 둘이 만난 것으로 봐서는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호간에 일단은 만나는 것이 지금까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으면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기대는 정말 북한이 CVID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회담 자체는 뭐 이미 고위급에서 다 회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행을 하느냐, 그리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느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FOMC, 미국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 여기는 알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당담하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금통이라고 하죠, 그죠? 금융통화위원회와 똑같이 이제 각 나라들의 금리를 결정하는 게 FOMC인데, 이번에 원래 3번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프랑스의 인하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당연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대형 악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있는 거죠. 선진국과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국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보통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하게 되면은 국제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게, 특히 후진국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어제 제가 노래방을 가서 간만에 한 3시간을 노래를 부르더니만 목이 약간 쉬었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악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올릴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국의 자금이 쏠리게 되겠죠.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자금들도 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앞전부터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현물과 선물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만기까지 내일 모레인데요. 내일은 선거날이고 모레 만기 날까지 이제 흐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미국 금리도 인상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선거도 끝났고, 그래서 만기날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하루 이벤트니까요. 이벤트. 자, 아침에 일단 옵션부터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옵션을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아침에는 장이 좀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 올라서 출발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의외의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고 하락하는 척 하다가 이제 10시쯤에 북미회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제 의외의 급락이 나왔다. 지금은 이 급락을 조금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약간 반등과 뭐 하락과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저는 이런 장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뭐 위로 가려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려면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 등락이요, 크진 않지만 만기를 감안하면 2% 정도거든요. 저점과 고점이 2% 정도인데 2%가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4%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건데, 이런 장에서 저 풋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풋을 아침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급등을 했죠. 약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70% 올랐다가요, 3분의 1 토막 됐죠.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따블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고점에서 약 한 30-40% 정도 내렸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만든다 치면은요, 이렇게 선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지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 보면은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등, 급락,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이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선을 그려 보면은 거의 이렇게 크게 네 선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잘 잡으면 70% 먹는 거고, 못 잡으면 마이너스 70% 나는 거고, 잘 잡으면 100% 먹는 거고, 못 잡으면 3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다 같은 개인 투자가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다는 거지, 그죠? 예, 물론 이 지점에서 잡아서 물렸다고 쳐요. 42원에 잡았습니다. 물렸습니다. 27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유를 하게 되면 6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50% 정도로 수익 나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결과적인 얘기고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45원에 잡았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10원까지 가버렸어요. 0.1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만기를 보기 전에도 깡통 차버립니다. 그 공포감. 물리게 되면요, 깡통 차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그 공포감이 여러분들이나 저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아사주생님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말씀을 많이 드린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제가, 아사주생님이 요즘 게시판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가 아사주생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같은 대구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배우시려는 의지는 뭐 크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끄리낄 수도 있는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주생님, 전혀 제 말에는 전혀 제 나쁜 말에는요, 전혀 나쁘게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궁금한 거를 알아보시고 물어보시고, 제가 야단을 치든 말든 신경질을 내든 말든 아사주생님은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전문가들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투자가일 뿐이고, 매매를 그래도 나름 남들보다는 잘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제 눈치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안 가르쳐준다, 말을 했는데 안 가르쳐준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야단을 치면서도 가르쳐줍니다. 근데 야단을 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남들은요 곱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곱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말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만약에 쓸데없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곱게 얘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삐딱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사주생님이 저한테 배울 의지가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했는 사람들이 지금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저보다도 많으시지만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구로 주식 좀 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떠나가 버리면요, 아사주생님은 저하고 인연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월계호랑이님이 저하고 지금 오랫동안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해왔는데,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호기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매매를 하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해요. 그냥 꾸준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람들의 성격을 다 제가 겪어봤는데 둘 다 나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끝을 도달하기 전까지요. 이제 길이 틀립니다. 월계 호랑이님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잔소리 잘 안 듣습니다. 들을 일이 없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빨리 배웁니다. 좀 빨리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매매를 배울 수는 있는데 재매매를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장담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요. 아사주생님 같은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30살 후반대에 카페를 운영할 때 저한테 배우셨던 56세 사회적으로 지위도 괜찮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식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저를 아사주생님처럼 만났는데 제 매매법을 받아들이고 제 매매 그리고 제 글을 보면서 지금 아사주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전체를 좀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글들을 찾아보는 거 보니까 좀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저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리고 제가 적었던 모든 글 내용들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뭐 좀 약간 가장을 심하게 하면요. 읽고 혼자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결과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발동이 걸렸습니다. 저한테 배운 거는 발동이 빨리 걸리는 사람은 2달 정도 만에 뭐 수천만 원씩을 버는 걸 제가 봤고요. 못 벌어도 몇백만 원 버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가르쳐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느렸어요. 한 2년 걸렸던 걸 기억나요. 물론 그 와중에 제가 연락을 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지금도 꾸준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계좌를 보여주시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신다고 보여주시는데 워렌트를 하시는데 뭐 4만원, 5만원, 4만원 일별 수익입니다. 4만원, 7만원, 1000만원 또 뭐 4만원, 8만원, 12만원, 400만원 일별 계좌 일별 계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평소에는 10원이라도 벌면은 마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100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큰 금액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한 1000만원 이하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수익이 한 번씩 1000만원 찍힙니다. 근데 뭐 더 위대하다 싶은 거는 매일 수익이에요. 매일 수익이에요. 6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매일 수익 나고요. 그까다 중간중간에 10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가 찍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일 20만원씩 이렇게 벌어서 400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은 저보다 좀 더 좀 영리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평소에는 그냥 보이는 패로 조금씩 벌고 왔다 싶을 때 왁질러 버리는 거라. 그래서 100% 200% 먹어 던져버리는 거라. 예, 저한테 배우면은 어떤 매매를 하시는 거는요. 매매의 완성은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매매의 완성은. 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분의 저한테 배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호기심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어요. 저한테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학생처럼요. 저보다 연세도 혹시 많은 분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히 좋은 분이었는데 마치 저한테는 학생처럼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학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도 많았지만 이분을 더 많이 가르쳤던 이유는 이분은 저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잘 살았고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셨고 그렇지만 저한테 배울 때는 저한테 학생인 것처럼 마치 10살짜리 애인 것처럼 시무룩해 있고 야단 맞으면 시무룩해 있고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야단하면 치고 미안하니까 하나 더 가리키는 거예요. 야단치고 가리키고, 야단치고 가리키고.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욕먹기 싫어서요, 이제 제가 하지 마라 한 짓 안 합니다. 제가 야단을 치고 욕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버릇이 나쁘다라는 말로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의 투자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 투자 방법이 실패를 해서 저한테 배우러 오셨고, 제 매매를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배울 것은 제 기법이 아닙니다. 제 기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느냐.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올려드렸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주식시장에서, 라고 생각을 할까 하면요. 딱 한마디만 제가,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요.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잠깐만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에는요. 자기 역할 분담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 분담이 이건 아니고 여기 있나요? 역할 분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메이저한테 돈을 빠뜨리고 인생을 날려먹고 시간을 날려먹고 돈을 날려먹고 가정이 파탄당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게 여러분의 그 길입니다. 좀 기분 나쁘지, 그죠? 제가 말하는 거에 들어보면은.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돈 날리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날려야지 제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지, 그죠?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생각, 그리고 매매 방법, 마인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태어난다는 게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식시장에 돈을 빠뜨리고 메이저들 부자 만들어주고 저 같은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뒤통수를 맞고 돈 날리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절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떨어지까지 가고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저는 크게는 못 벌지만 주식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돈,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버는 돈,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벌어가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돈 날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역할이 있고 저는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들은 메이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야지만 그 사회가 돌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있는 거고요. 정치인이 있어야지만 그 밑에 표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는데 표가 없으면, 즉 국민이 없으면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도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거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나는 열심히 매매를 해서 국가에다 세금을 못 해주고 세금 가지고 건강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손해 볼 수도 없고 모두가 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을 자꾸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자꾸 깨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냥 자기 역할이 돈을 날려야 되는 역할인데 저로 말미암아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다시 또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 뭐 10사람, 20사람 정도, 그런 사람 정도를 제가 돈을 벌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요. 저한테 매매를 배우셔가지고 이제 돈을 안 날린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봐버린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이젠 저 같은 사람도 벌기 힘들어지고요.
메이저들도 돈을 벌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메이저들은 더 악독하게 개인 투자가들을 갈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저 같은 선량한 조금 버는 사람한테조차도 그 영향이 미쳐버립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은 놔뒀거든요. 메이저들이. 야, 같이 가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마인드가 바뀌어버리고 매매 방법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 저조차도 지금 벌고 있는 것만큼도 못 벌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메이저들은 아주 악독하게 시장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결과를 저도 아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껄끄러워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나빠서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해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들한테 야 봐라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돈 잘 버는지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로 말미암아서 제 마인드를 받아들인 사람 그렇진 않더라도 저한테 매매 기법 배운 사람 수평성 기법 상한선 기법 기타 등등 그런 배운 사람들 주식시장에 늘렸을 거라고 이제요. 많지 않지만은 몇백 명은 될 거예요. 지금요. 저희 카페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회원은 150 몇 명이지만 저희 카페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다녀온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지금요. 한 번 온 사람도 있고 10번 온 사람도 있고 100번 온 사람도 있고 1000번 온 사람도 있지만 저희 카페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1000명이 넘어요. 그럼 그 1000명이 똑같은 수평선 기법을 쓰고 똑같은 상한선 기법을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메이저들은 자기네들의 수익이 줄어들면 매매 방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지금 매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잘 안 먹힌다는 생각 드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시장을 저한테 배워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1월달에서 3월달 1기에서 가르쳤던 것과 지금의 시장이 잘 안 맞다는 거, 상한선이 잘 안 맞고 수평선이 잘 안 맞다는 거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제가 10몇만원 수익이 났고요. 야간에서도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어제도 한 20만원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제 현물을 자주 보기 때문에 제가 옵션은 매매를 크게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200만원만 벌어주면 돼요. 그 현물에서 300만원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물을 하는 와중에 이 옵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10만원만 벌어주면 됩니다. 저는 10만원 벌어주고 200만원만 채워지면은 여기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하는 이제 현물에서 이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수익이 났잖아요. 이 수익이 힘들지만 났어요. 아침에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매매를 못했고 첫 매매를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4,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금야금 수익이 나서 지금 10만원 정도를 수익을 내고 마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 편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현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현물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을 보고 있고요. 자, OCI 보십시오. OCI 또 내리고 있어요. 지금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거 사도 되냐고 13만원에 얘기했던 맨날 손해만 보는 마이너스의 손 제가 알고 있는 형인데요. 주식을 한 지 10몇 년 된 사람인데 제가 평을 지어줬습니다. 마이너스 손입니다. 이 형만 잡으면요 계속 떨어져요. 20% 정도까지 떨어져요. 무슨 종목이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난번에는 억대로 손을 봤습니다. 억대로 만원에 잡았던 게 감자 두 쳐먹고요. 한 2,000원 정도 했으니까 실제로는 깡통 찾는 거죠. 억대 다 날라갔어요. 그냥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OCI 이런 거. 이거 지금 많이 내렸는데 사면 안 되냐고 했던 게 벌써 4일 전인가 5일 전인데 그 이후로 13만원에서 11만원까지 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안 본다고 이거. 이런 거는 한번 올라갈 때 단타로 한번 딱 보고 절대 안 보고. 여러분 보지 마세요 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 대응 뭐 하거든요. 제가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 잡아요. 3% 손해 보면은 이제 저를 원망하는 거라. 야, 네가 잡으라. 저는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종목. 예. 한번 올라갈 때 갈아타서 10% 넘고 나오란 얘기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역할은요, 이런데 물려주는 역할이에요. 이런데 물려주는 역할. 뭐, 삼성전자,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뉴포크. 뉴포크 얼마 전에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 매일 10%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안 올라가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날까지도 불구하고 10%씩 올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이틀 지났는데 이틀 동안 반등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메이저들은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도 오시는 분들 있지만은 그분들 중에서 제 카페를 감시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종목을 처음에는 의미가 없을 때는 뭐 관심 나가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가르쳤던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이 매매 기법들 매일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예,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카페에 있는 이 방법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왜 느끼냐 그러면 제가 앞전 15년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평선 기법이라고 한번 현물에서 엄청나게 수익 잘 내다가 그 한 방법 가지고 거의 몇 년을 계속 해먹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방법인데 그거를 제가 잘난 맛에 인터넷에다 다 퍼날렸습니다. 박스넷부터 시작해서 다 퍼날랐어요. 그냥 아무나 보라고 다 퍼날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법이 잘 먹히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뭐 5분 봉상 수평선 기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제 기법을 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또 그 막 방송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금 바꿔서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매매가 안 먹혀요. 매매가 안 먹혀요. 제가 이 매매법만 해가지고 몇 년을 해먹었는데 근데 제가 인터넷에 퍼뜨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안 먹혀요. 제 매매법이. 그게 한 1년 같습니다. 약 1년. 1년에서 2년 같습니다. 안 먹히는 게. 깨버리는 거죠. 잡아야 돼.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를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수평선입니다. 지금. 제가 끊은 수평선인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한 티 올라갔지. 그죠?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죠. 선물이요. 정말 움직임이 이게 뭐라 합니까 이거 다이나믹합니다. 쉽게 하면은 막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끊어놓은 선을 한번 보세요. 3번 연속 맞고 떨어지지. 그죠? 물론 요 돌파했지만은 근데 예전에는 어떠냐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을 끊었잖아요. 끊었으면 여기 맞고 탁 떨어집니다. 맞고 탁 올라갑니다. 맞고 탁 올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깨져버리죠. 깨졌다가 쳐버리죠. 결국 올라갈 거면서 깨졌다가 쳐올리고 조금 더 올려버리고 조금 더 못 가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매매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 맞고 떨어질 때 풋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물 매도나 풋을.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여기서 바로 콜을 잡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수익만 나면 던져버리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깨져버렸다 이거죠. 그럼 더 내려오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을 하고 이 자리를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리 못 잡고 이 4번 5번 기회 중에서 한 번만 먹으면은 10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2번을 먹으면 20만원을 벌 수 있어요. 100만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한 번으로 10%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몇 분입니까? 약 시간적으로 봤을 때 30분 정도 상간에 4번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도 오고 있지. 그죠?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풋을 잡으시면은 1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 5번, 이 30%
상간에 5번 자리가 오는데 이 중에서 한 번만 먹으면 10% 먹는 거고요. 5번 다 먹으면 50% 먹는 거고, 그럼 100만원 투자에 50만원 먹는 거고 1000만원 투자에 50만원 먹는 거예요. 이 앞전에 거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봤을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요것만 봤을 때. 이 30분 상간에. 그래서 이 수평기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써먹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원칙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될 거는 있지만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 원칙이 뭔지 알고 원칙만 지킬 줄 알면 지금도요 그냥 이 30분 상간에 50%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앞전에 100% 내려가고 올라가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요 시간에 요것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 30분만 투자하시면 1, 20만원 버시는 거예요. 100만원 투자했을 때. 그리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밥 먹고요. 12시 한 20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12시 20분부터 12시 30분 정도까지 10분 정도 딱 매매해서 적게는 한 5만원, 많게는 20만원 벌었습니다. 재미삼아서. 그래서 그 돈을 벌면은 우리 팀원들, 제 밑에 팀원들한테 저녁에는 맛있는 거 사주고 월급대로 받고 내 생활은 그냥 시간 날 때 점심 때 간혹 봐서 한번 들어가서 1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벌고 그 돈 가지고 생활하고 월급대로 그대로 받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표가 있는 거예요. 현물은 틀리지 않습니까? 현물은 뭐예요? 한번 사놔놓으면 1% 오르기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재수 좋은 경우에는 10% 올라가지만 실제로 1%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옵션은 뭡니까? 10% 먹기가 장난인 거예요. 그냥 10분 안에 10%씩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뭐해도 10분 안에는. 그럼 뭐야? 그 10분만 투자하면은 10%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옵션이 왜 좋으냐?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10분만 하면 10%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길 가다가요. 오늘 갑자기 제가 마사지를 받고 싶어요. 내 돈 쓰면 아깝잖아요. 5만원인데. 그럴 때 PC방에 가요. 그냥 가다가 그래가지고 HTS를 깝니다. 그리고 빠르면 10분, 늦으면 30분 안에 10만원 벌어 나와요. 그 돈 가지고요 마사지 받습니다. 제가 옵션 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현물을 안하고 옵션 하느냐. 옵션 위험하다고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옵션이 아니고 현물해도 위험해요. 여러분들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돈을 날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나는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옵션은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사주생님이 저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아사주생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 카페에 지금 가장 많은 글을 올리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야단 맞는지 알겠죠? 돈을 버는 저한테 와서 야 옵션은 위험하던데라고 얘기를 해봤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아사주생님한테 제가 뭐 옵션을 하라고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꼭 하십시오. 이거 좋습니다.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면 아사주생님은 현물 하시는데 현물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우시려고 하면은 제대로 배우시려면요. 지금처럼 욕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같은 대구에 사시지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하시지만은 저한테 욕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후기를 올려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을 만난 적도 없고요. 호랑이님만 제가 만나봤고 우리 카페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는 한 3분만 제가 만나봤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강의를 듣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기법 하나 배우려고 왔는 건지 지 심심할 때마다 왔는 건지 아니면은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왔는지 저는 몰라요.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카페에 들어와서 제 데일리 시황을 보고 저한테 교육을 받는지를 몰라요. 저는 이렇게까지 깜깜이 식으로 가르쳐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궁금한 사람들이 궁금해서 궁금에 미쳐서 저한테 달려들었고 저는 되게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면서도 잘 가르쳐줬고
그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야단을 쳤고, 쓸데없는 질문하면은 되게 야단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 카페를 만들고 나서 저한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짜증나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짜증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안 한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저는 짜증이 납니다. 왜? 사람이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나는 누구누구 덕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실컷 배웠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카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지, 왜 배우려고 하는지, 얼만큼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1기는 제가 마음대로 그냥 강의를 했습니다. 1기는 제가 마음대로 강의를 해서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만 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기는 이제 우리 회원들 중심으로 가겠다고 제가 지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강의를 참석해라. 따라하기 강의, 매매 기법 강의 참석해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은 4~5명밖에 안 돼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호응이 없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호응 없는 경우 처음 봤어요. 우리 카페 회원이 5명이면 대략 5명이면 100%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150명 중에서 매일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한 50명쯤 됩니다. 회원도 있고 비원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제 데일리를 보느냐 이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역할에 충실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저보다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저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요, 등수로 따지면은, 주식시장에서 등수로 따지면은 3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는데요. 이 300만 명은 가상화폐를 제외하고 현물하고 옵션을 하는 사람만 감안했을 때 한 300만 명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등 안에는 안 들겠습니까? 뭐래도 300만 명 중에서 제가 만등 안에는 들 것 같아요. 그럼 1%가 3만 명 아닙니까? 그럼 3만 명, 최소한도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1% 안에는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생각을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보면요. 그리고 남을 가리키는 사람, 전문가들을 놓치면요.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00명 되는가 모르겠어요. 1000명이라고 잡으면은 가리키는 방식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건 있잖아요. 돈 주고 배웠는데 돈 주고 배우니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아깝겠지, 그죠? 그러면 그 회원한테 그 사람한테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지, 그죠? 보통 전문가들 방송 따라하는 사람들 그 회원들 보면은 그 유통기한이 3개월입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한 2개월쯤 내고 나면은 별 거 없거든. 그리고 매수 하락했던 종목들 사보니까 어떤 거는 수익 나고 어떤 거는 손실 나고, 그죠? 어떤 거는 물타기 하라 그러고, 그래 손실 커져버리고, 그럼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실망해서 가버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5년이고 10년이고도 연락이 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도. 물론 대부분은 성공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아무리 배워봤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의 똥꼬집, 그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깡통 차게 돼 있어요. 왜?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죠. 이 자수성가를 어떻게 합니까? 7.8기를 해야 되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졌는데요. 못 일어날 정도로 뚜리게 맞아버렸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7번, 8번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것이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난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예,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자신감이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공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패하는 생각 안 하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가 아니라니까요. 손해를 보면 안 돼. 손해보기 싫어. 돈 날리기 싫어. 시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날리기 싫어. 나 돈 날리기 싫어. 힘들어. 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날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댓글로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손해보기 싫다는 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정말 하기 싫어요. 이 말을. 왠지 압니까? 제 매매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희망만 줘야 돼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만 따라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그렇게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희망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가다가 망하면은 뭡니까? 에익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저는 에익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끝이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쫄딱 망해버렸죠. 주머니에 돈 10,000원도 없어져 버렸죠. 나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 여러분들 돈 사기치고 뭐합니까?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끝이라. 그럼 내 사기친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은 다 썼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요. 여러분들 전 재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카페를 좋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 카페 즐거움파생꾼 카페 제 이름이지만 그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카페 연구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소문이 나려고 하면은 와 얘가 성률이 너무 좋아. 매일 돈을 벌어요. 1년에 1,000%씩 수익 나요. 현물은 매매만 하면은 막 수익이 엄청나게 나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소문이 나야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손해보지 말라. 손해보기 싫어요. 손해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 입장에서는 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빨가벗은 느낌이에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게. 아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다시는 언급 안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제가요. 오늘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손해보기 싫다. 손해보기 싫다. 손해보기 싫다. 한 10,000번쯤 외우십시오. 그 10,000번쯤 외우다 보면요. 투자를 잘 못하게 돼요. 매수를 잘 못하게 된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날리는 호구 역할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하면은 최소한 돈은 안 날리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시냐고. 맨날 돈 날리는 역할만 하시는데 지금도 왜 그러냐고. 매매 기법 배우면은 갑자기 돈을 버는 사람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날리다가 잠깐 좀에 버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본전 생각하고 내가 본전이 얼마인데 이거 뭐가 되겠나 이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더 손해나고 큰 손해나고 깡통차고 여러분들이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크게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손해를 안 볼 생각부터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 손해보기 싫다. 손해보기 싫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매매를 잘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한번 잡을 때도요. 많이 못 잡고
잡아도 조금만 손해나면 던져버려요. 겁이 나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은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고 매매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적게 보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거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실패를 하기 위해서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제가 얼마를 번다. 여러분들 보기에 야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돈 10%만 투자해도 야 니보다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말이 실제로는 맞죠. 오늘 하루만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매매하시면은 저하고 비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면 1년 이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이후는요? 30년 이후는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당장 눈앞에 하루 정도를 두고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돈을 못 벌었지만 당장 1년, 10년만 봐도요. 최소한도로 저한테 교육받는 분보다는 제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왜? 나는 꾸준하게 벌거든. 손해를 보기도 봐지만 금세 복구를 하고 꾸준하게 벌거든. 매달 벌거든. 근데 300만 명 중에서 매달 버는 사람이 많아봐야지 10,000명밖에 안 돼요. 3만 명밖에 안 돼요. 10원이라도 버는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나니까 나머지 299만 명은 뭡니까? 제각각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날리는 역할, 어떤 사람은 조금씩 해가지고 월급 받았는 거 다 날리는 역할, 어떤 사람은 본전 겨우 하다가 손해보고 본전 겨우 하다가 손해보고 이런 역할 다 자기 역할 맡은 바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내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역할을 하는 거고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할이 그렇다는 거를 서글프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배운 게 없는데 주식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왜 옵션은 위험하다 그러고 뭐 현물은 뭐 안 위험합니까? 전재산 날려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물로 날려먹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야야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어른들 그렇게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런 말도 한 번쯤은 다 해봤거든. 살면서 한 번은 주식도 해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파생을 했겠냐고. 현물을 했지. 현물을 해가지고 쫄딱 말아먹어서 자식들한테는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를 받는 게 뭡니까? 현물 투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현물 투자. 그걸로 손해를 봤어요. 옵션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한 사람 없어요. 왜? 옵션이 뭔지도 모르고 옵션을 알 정도가 되면은 이미요. 밑바닥 인생이죠. 밑바닥 인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벌든가 아니면 아주 밑바닥 인생이에요. 갈 때까지의 한 인생. 우리 흔히 말하면 인생 막장이라 그럽니다. 현물에서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쳐먹고 이제 막 거지 됐는 상황에서 이제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어 봐야지. 이런 대도 않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이고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일부분이 아주 적지만 일부분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소수지만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뭐 100명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주식 투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날려먹는 건 다 주식 투자라고.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옵션 온 사 없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다 말아쳐먹고 인생 밑바닥이 돼서 오는 게 옵션입니다. 또는 저처럼 그냥 좋은 의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왜? 편하니까. 10분만 하면 10% 하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넘어왔어요? 저한테 배워서 넘어왔잖아. 물론 옵션을 원래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옵션을 몰랐던 분들은 저한테 배워서 넘어왔잖아요. 내가 돈 날려먹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뭘 의심을 해요? 뭘 의심을 하냐고. 매일 보여주고 있는데 돈을 버는 거를. 그럼 매일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주말마다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주말에 시간이 안 나요? 놀기 바빠서 제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역할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역할 하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이 시간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 매매를 하면은 돈 10,000원이나 더 벌 거고 공부를 하면은 10배라도 넘어갈 건데 제가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요.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오든 말든 간에 관심 없든 하나 오든 말든 간에 오는 사람만 카페에다가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와, 나는 못 받았다. 못 자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스케줄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요? 저는 저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앞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스케줄 맞춰주려고 했었어요. 일요일 날 하겠다. 뭐 이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양해를 구하는 듯한 뭐 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잠깐요. 근데 그래 봤는데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 여러분들 저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몇 명 빼고는.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들 역할 그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 다 날려먹었죠. 주식 안 할 것 같죠. 나중에요. 부모님 팔아서라도 주식합니다. 시간만 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여러분들 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뭐 인생인데 제 인생도 아니고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한테 득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바로 여러분들 맞춰야 됩니까? 맞출 필요 없어요.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는 제 스케줄에 따라서 그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들어오고는 싶은데 내가 언제 카페에다 글을 올릴지 모르니까 못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네이버 카페를 다운받으세요. 네이버 카페를 다운받아서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요. 이 몇 가지 유튜브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알림을 설정해 놓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어플을 깔아놓고 알림만 열어놓으면요. 제가 여기다 글 올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뜹니다. 뭘 한다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들 접속하시면 돼요. 그냥. 뭐 그것도 못하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카페에 계속 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 카페를 깔으셔가지고 알림 오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 좋은 거는 뭡니까? 막 굳이 힘들어도 계속 카페에 들어가 있던가요. 있어가지고 제가 글 올릴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앞으로는요 마찬가지지만 기법 강의 이런 거는 녹음 절대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진짜 배우고 싶다 하는 몇 분들한테만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 희망이 보이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보이는 사람한테만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뭐하러 제가 일반 다수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재미없지,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로서 사실 자격도 없고 또 안티가 생깁니다. 저는 제 안티가 없기도 한데 많기도 많거든요. 왜? 제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사람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샀느냐고. 왜 샀어요? 그건 내가 사락했는 자리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잡는 거 봤어요? 근데 왜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을. 그러면 아우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아우 싸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일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만날 일은 없잖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겠다 그러면 만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맞지, 그죠? 근데 저는 조금은 틀려요. 다른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을 제가 먹고 살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진 않아요. 저는 최소한도로. 실력도 없으면서 돈 1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주식이 좀 안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잘해요. 여러분들 기준이 돈 10원도 못 버는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벌려고 하고 1000만원씩 벌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돈 벌면 못 버는 게 이렇게 보일 줄은 몰라도요. 저는 10년 전에도 벌었고요. 15년 전에도 벌었고요. 지금도 벌고 있어요. 내가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계좌까지도 까주면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못 따라와. 못 따라와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역할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이 역할을요.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시간 붙들고 그죠?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지 그죠?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미친놈이죠. 미친놈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거나 미친놈이거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친놈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죠? 매년 파출소 앞에다가 자기 붕어빵 판 돈을 그죠? 기부하는 사람처럼 좀 좋게 말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붕어빵 팔면서 왜 기부를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맛있는 거 사 먹지? 근데 그 사람이 안 되면은요,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이 안 되면은. 마찬가지로 제 입장이 안 되면은요, 제 마음 몰라요.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갑다. 저 사람은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참, 따라오는 거 보면요. 참, 그래요. 놀고도 싶고, 일도 바쁘고, 뭐, 그렇지, 그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살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만큼은 참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노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예? 어떻게 돈을 버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요. 수영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다른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수영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 걸립니까? 한 달 안 배우잖아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쳐봐도 카페에 이거 제 글 찾아보고 제 동영상 찾아보고 매일 영상 찾아보는데 하루에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그것도 못 해가지고 참석 안 하는 거 보면요. 솔직히 강의 하다가 보면은 쏟아집니다. 야, 참, 진짜 사람들이 깡통 차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구나. 자기 역할을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에 대한 생각만 있고,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손해를 안 봐야 될지를 전혀 생각 안 하는구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구나.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가르쳐줘도 시원찮을 거를 공짜로 가르쳐준데도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공짜라서 그런가? 돈을 받아볼까? 제가 돈을 받아보고 우리 조수바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는 아시지, 그죠? 무료로 기부했잖아요. 무료로 기부를 했는데 안 받아줘,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돈 내고 하면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또 잘 받아. 둘 중에 하나겠죠. 그만하든가 제가. 아니면 돈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계획된 건 없고. 자, 오늘 또 약간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매 지금 열심히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건데, 왜 하라는 매매는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오늘도 하여튼 열심히 매매하셔가지고 열심히 손해보는 역할,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12일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가 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은 긍정적으로 삽니다.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살아요. 막 기분 나쁜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 생일 날인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한번
인식을 시켜 드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